안녕하세요. 임피표입니다. 고등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봐라 하면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이차함수의 근의 분리인데, 한마디로 이차함수 근의 분리라는 건 임의의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을 때 이 원하는 위치의 이차함수의 근을 딱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 개수들의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구하는 걸 이차함수의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 위치를 딱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네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 즉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하고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이 최고차 개수의 부호가 양수로 주어져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지수로 주어져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케이스 분류를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가끔 나와요. 두 번째는 판별식. 판별식은 이 이차함수가 x축이랑 교점을 몇 개를 가지느냐를 판단해주는 도구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지는 그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하게 해주는 게 이 판별식입니다. 세 번째는 함수값인데, 함수값이랑 축의 위치는 더 디테일하게 어떤 근이 어떤 뭐 특정 숫자보다 작거나 크거나 뭐 사이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판별할 때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게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4번을 모두 만족하는 이차 함수를 우리가 찾는 거니까, 모두 만족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연결된 집합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주는 게 이 이차 함수 근의 분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는 꼭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최고차 개수 부호,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두 근이 모두 0보다 커야 한다는 거는 대충 생기면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순서대로 가보면 일단 1번. 최고차항의 개수는 1로 양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따라서 여기 그린 것처럼 이런 개형을 우리가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 자, 이 판별식은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중근도 두 근이죠. 하지만 그 두 근이 겹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근이 존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짝수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고 두 근을 갖는다까지만 한 거예요. 0보다 크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 0보다 두 근이 크다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게 됩니다. 0을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얘를 풀어주면 인수분해 샥샥 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해서도 우리가 아직 걸러내지 못한 딱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걔가 뭐냐면 이제 요 1, 2, 3번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개형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0이 여기 있다고 하면 1번, 2번, 3번 모두 만족하죠? 0을 넣었을 때 여전히 0보다 큰 것도 맞으니까. 근데 두 근이 0보다 오히려 둘 다 작아지게 되는, 우리가 찾고 싶어 하지 않는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원하는 케이스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다? 마지막으로 축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0보다 크려면 축이 0보다 큰 부분에 위치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차 함수의 축은 a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풀었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풀어주면 a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요 1, 2, 3, 4번을 모두 만족시키는 AND 조건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찾아주면 A는 1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문제의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의 설명하고 싶은 메인 주제가 나오는데, 두 근 사이에 실수 K가 있다. 이런 경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최고차 계수는 편의상 양수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번 판별식을 봤을 때 아무래도 두 근 사이에 K가 있으려면 그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인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절편을 생각했을 때 K를 대입을 했을 때 이 이차함수의 식을 fx라고 하면 fk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요 이차함수의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에
k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fk가 0보다 작다. 축의 위치는 어떨까요? 축의 위치. 축 같은 경우에는 축의 위치는 어디에 있던 상관이 없죠. 어디에도 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한 조건이 없어서 요 2번과 3번을 AND 조건으로 묶어준 게 요 두 근 사이에 실수 k가 있을 경우에 근의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판별식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요게 오늘 영상의 주제인데 요거를 많은 학생들이 엄청 많이 빼놓고 공부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고, 자, 그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 fk가 0보다 작은 거를 만족시키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연립해야 되는데 3번만 만족하면은 2번은 자동으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2번을 따로 안 풀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상으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차함수가 있을 때 어떤 실수를 넣어서 0보다 작은 실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차함수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는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근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얘를 이제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 양수로 올라가니까 근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니까 이 3번을 만족시키는 그 fk가 0보다 작다를 만족을 시키는 순간 그러한 실수 k가 존재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두 근은 자연스럽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얘를 집합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요 2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을 2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3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수의 진리 집합을 3이라고 썼을 때 3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이 2를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2번과 3번의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3번이 되기 때문에 2번을 계산하지 않아도 3번만 가지고 이 근의 분리를 완성할 수 있다가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근 사이에 실수 k가 있을 때는 판별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그 k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 판별식을 땜빵할 수 있다. 꿀팁입니다. 알고 있으면 훨씬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제곱은 0의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도록 하는 실수 a의 조건을 구하시오. 자, a는 0이 아니니까 무조건 2차 함수인 거는 확정이 되고 자, 이 경우에는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가 0보다 큰 경우 또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가지로 개형을 나눠줘야겠죠? 자,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상태는 두 실근 사이에 1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판별식도 해보고 절편도 해서 실제로 그 3번이 2번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판별식 계산을 해주면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9-a 세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계산이 될 거고 절편 같은 경우에는 f1이 0보다 작다. 즉 a제곱 더하기 a-6이 0보다 작다. 자, 아래 것도 해보면 아래는 위로 볼록해서 이렇게 생겨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마찬가지로 0보다 크고 f1은 0보다 작다라고 풀리게 됩니다. 판별식 계산하면 자, 이 경우에는 정수로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a 세제곱이 9보다 작다. 따라서 a가 세제곱근 루트 9보다 작다라고 얻을 수 있고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3초가 2 미만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세제곱근 루트 9보다 작다인데 세제곱근 루트 9라는 숫자는 세제곱근 루트 8보다 큰 수죠.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을 생각해보면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이랑 절편을 가지고 둘이 연립을 한 결과가 그냥 이 절편만 가지고 푼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같이 연립을 해주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구하는 a 값의 부호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일단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a가 2보다 크다는 해당이 되지 않는 범위고 요 범위가 마찬가지로 요 범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둘이 연립을 하면 a는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어차피 해봐도 어차피 이게 무조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3번이 2번의 진리집합에 무조건 포함이 되기 때문에 3번만 계산해서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꿀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차함수 근해 분리는 최고차 계수 부호,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고 두 근 사이에 실수 k가 있다 하면은 fk가 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 하나만으로 판별식을 무조건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요 fk가 0보다 작다라는 하나만 고려를 하면 된다.